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네, 화면을 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입장시켜드리라고 좀 지체가 되었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생기부 웨비나 시리즈 설명이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공학 계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웨비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3라는 걸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요거를 2020년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 때 줌 설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용들을 이제 좀 다듬으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제 요 생기부와 관련된 특히 이제 올해는 선택 과목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탐구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마 일단 기본적인 말씀 좀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공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지난 1월 달에는 사회 계열에 대해서, 저 상경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그 2월 달에는 이제 메디컬 계열, 그다음에 지난 달에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공대인지 모르고 나왔거나 공대에 관심이 없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전 설명을 들으셨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또 공통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계열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이나 DM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 SNS나 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두각학원 단톡방을 통해 들어오시면 저를 처음 보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 이제 재시문 면접까지, 재시문과 생기부 면접 대입해서,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컨설팅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반해서 저는 컨설팅하고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라는 거 면접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입에서도 기본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5개는 고정된 사실은 목차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계열만 계속 바뀌는 거고요. 과목의 우선순위, 대체로 그럼 이쪽 계열을 학생부 종합전형, 뭐 혹은 이제 교과 전형까지 해당되겠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 어떤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그건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수 필수 과목, 이수 권장 과목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항상 고민들 하시는 거, 그럼 공대 가려면 역시 물리냐, 아니면 뭐 역시 뭐 수학 쪽을 더 중심으로 해서 확통과 기하 중에 뭘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오늘 말씀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수 순서 유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급이나 실험과 같은 심화 과목들이 정말 중요한가. 그다음에 심화 탐구하는 데 있어서 실험과 개념 심화 요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소위 탐구력의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안과 보완으로서 제가 독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의 우선순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요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것은 이제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아로리는 이제 입시 웹진이죠. 거기에 서울대가 매년 공개하는 합격생들의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링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영역 평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제 뭐 아로리에 나와 있는 나도 입학 사정관이란 코너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투표를 해요. 이 세 학생 중에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고 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코너인데, 뭐, 결론은 언제나 허무하죠. 셋 다 붙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조사를 했을 때, 여기 아마 2주 전인데, 2주 전에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표를 받은 친구는 A. A가 1순위였고요. 그 다음이 C, 그다음에 이제 B 정도의 순서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평점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B 학생이 좀 가장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이 C, A의 순이었으니까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요 기준 봤을 때는 이제 정반대 순서대로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잠깐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전체 내신,
관련 교과, 그 다음에 연관 활동, 그리고 학술 역량, 전형별 요소 해서 5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조금씩 전형이나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쨌든 평가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생활기록 평가의 5가지 요소로 이제 약간 편의상 도식적으로 보여드리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서울대 측이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내신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교과가 이런 식으로 일단 수학, 과학 내신들, 뭐 다른 과목 내신들도 있긴 했으니까 제가 수학, 과학 내신을 잡았어요. 이제 어쨌든 공대에 가는 학생들이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물화생지 내신이 어땠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관 활동에서 여기 좀 못하는데 AI 로봇 체험, 뭐 자율주행 쪽, 로켓 동아리 쪽, 학술 역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형별 요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봤다. 여기 독서하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관련 교과는 이거 보시면 알 것 같고 연관 활동은 저희가 이제 보통 요새 좀 많이 잡는 거는 동아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세특이라 그러죠. 이제 지금 고1부터 없어졌는데 개인 세특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요것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 창체 쪽 활동이라고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로 역량이죠. 다른 학교에 사용하는 학술 역량 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발표나 보고서죠. 발표나 보고서는 창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형별 요소는 요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독서를 중심으로 보게 되죠. 다른 활동들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선택 과목들을 뭘 좀 들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일단 제가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많이 드릴 말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서 그 쭉 봤을 때 B 학생을 조금 더 우수하게 좀 봤던 요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쨌든 수학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과학은 완전 1.0이잖아요. 여기서 약간 제가 여기서 이 친구는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봤고요. 이제 제가 B를 1등을 줬거든요. 저는 B를 1등을 주고 C를 2등을 주고 C를 3등을 줬었는데 음, 과학 내신 게 좋다는 면에 좀 이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제 공학적인 내용들이 독서나 이런 좀 드러났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점수점을 준 거고 근데 이제 제가 A를 상대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주지 못했던 이유는 A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조선해양공학과랑 관련된 활동이란 뭐딱 잡을 만한 것들이니까 관련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제 뭐 그 과에 관련된 거고 다 해야 되느냐 물으시면 그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조선해양공학과에 갈 생각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개된 자료로만 봐서는. 반면에 C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정량적인 요소들은 이제 상당히 제일 빠지죠. 요건 이제 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간 내용들은 요거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B라는 친구가 경만적으로 우수한 친구고 약간의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제일 우수하게 봤었고 그 다음은 이제 C를 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요거 봤을 때 조선해양공학과 가장스러운 활동들. 근데 이제 A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조선해양공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해양공학과는 어쨌든 최근에는 좀 비인기 학과죠. 비인기 학과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활동도 갖춰져 있고 뭔가 위에 요소들 내신도 좋은 친구들이 별로 다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전반적인 활동이 좀 떨어져도 되는 경우, 내신이 좀 떨어져도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A처럼 들어와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B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좀 관련성을 좀 보여준 친구들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5가지 요소 좀 기억하시러 가지고 그 5가지 요소로 기본적으로 학종들은 평가가 되는 거고요. 어느 학교든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관련 교과라는 항목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학술 역량에서 얘기하는 탐구력,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가고요. 화면 넘어가고 있죠? 네, 저만 넘어간 거 같죠? 그다음에 첨단 융합 학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대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 개 공개했죠. 조선해양공학과하고 첨단융합과하고 교육학과를 공개했는데 교육학과는 이제 보통 이과니까, 문과니까 거기 이제 가져오진 않았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받은 수 따지면 여기는 조금 비등비등했던 것 같은데 B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C가 받았고 A가 받았고 저는 이 순서는 저도 이제 평가 순서 좀 비슷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여기는 어떤 특색이 있냐.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융합학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반도체 관련 과도 있고 뭐 신약 관련된 과도 있고 뭐 이거 여기저기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과 정체성을 잡는 게 조금은 그게 다른 과만큼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학학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제 B 친구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면, 이 친구 이제 사실은 원래 어딜 가고 싶었는지가 조금씩 보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활동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보통 어느 쪽이죠? 사실 약간 컴퓨터 공학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좀 주는 친구들 좀 친구였던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소위 뭐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런 쪽이 좀 상당히 많은 친구였고, 이쪽 친구는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약간 전통적인 이제 공대 느낌, 약간 전화기로 대표되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첨단 융합학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양쪽 공대에서 크게 저희가 이 소위 말해서 과학, 물리 중심으로 보는 그런 이제 공학 계열과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더 물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고 보는 뭐 산업공학이나 이제 컴퓨터공학의 소프트웨어나 그쪽이 크게 두 계열이 있는데, 요 두 친구는 상대적으로 그런 계열들로 좀 보였었고, 실제로 내신도 수학이 더 좋죠,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물리의 그런 트랙을 따라갔던 친구가 아닐까, 예,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본다는 거. 대학이 실제 이렇게 봐요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서에 편의를 위해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5가지고 오늘은 학술 역량과 관련 교과를 말씀드릴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쪽도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수학과 과학이 더 중요하다. 음. 그리고 이제 하나 그냥 뭐 참고적이긴 한데, 어, 이 두 친구들은 뭔가 이제 뭐 내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고기도 하지만 일단 전형 자체도 아마 이제 지역균형이 아니었을까, 예, 라고 짐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화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 이쪽은 영화고 친구들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요 밑에 쪽, 상대적으로 요 밑에 쪽이 화려한 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저희가 학점에서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거를 중심 말씀드릴지 2가지를 조금 전제를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최근 아로리의 프로파일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보여준 요소도 어쨌든 내신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내신은 들어가는 거고, 내신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자료가 아니고 출처를 발표하니까 그 신문고 진학부장 선생님께서 강남구청 교육설명에서 말씀드렸다 하셨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내신 때별로 공략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사실 가져온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3등급대, 9등급에 3등급입니다. 9등급 3등급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서는 이건 강남 일반고예요. 강남 일반고. 뭐 강남 일반고도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가 동그라미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고려를 해라. 어디서는 3등급대에서는. 3등급대라 그러면 이제 지금 1학년들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여기가 이제 11% 밖에 있는 친구들이죠. 지금 1학년을 치면 이제 2등급대부터 해당되는 친구들이요. 크게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어디를 쓸 때, 학생부 종합 쓸 때, 근데 여기서 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디예요? 어, 저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겠죠. 뭐 고대 학업부도 나와 있고 서울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성 한중까지 얘기를 합니다. 서성 중, 뭐 이대는 조금 다르죠. 장려권 최저가 이과니까 인증 뭐 요의 레벨, 요 정도 소위 말 서성 한중 레벨을 얘기할 때 3등급 대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만 써야 된다. 근데 사실 대다수의 일반고에서는 인프라 자체가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오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강남권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성 한중 레벨 원래 고려한다면 어쨌든 내신 2점대에서 쓴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이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지는 것보다 비교과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소위 과목 선택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탐구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 3등급 때부터는 아주 우수해야 되면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5 밑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을 쓰려면 비교과가 최소한 아주 우수하긴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신은 뭐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인 게 있는 거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다른 요소들을 조금 더 가능하다면 우수하게 혹은 아주 우수하게 해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우개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일단 내신 때가 큰 틀을 결정을 하긴 한다. 근데 여기서 이런 비교과의 상태에 따라서는 대략 뭐 맥시멈 한 0.5 정도까지 내신을 극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종합전형과 과목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올해 새롭게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좀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왔고요. 자, 종합전형 중요한 것은 보다 과목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선택이란 뭐냐, 대체 어디 나오는 거냐 했을 때 여기 이제 진로 역량에서 교과의 수능, 이 어떤 과목을 이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 내신을 잘 받았는지 보겠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고민들이나 이런 거 뭐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애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듣는 100명이 듣는 데 가서 어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50명이 듣는 데 가서 유리할 것이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보통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어쨌든 이런과 관계없이 들어야 될 과목 꼭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신도 잘 받아라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대적으로 이제 23년도 입학생들부터 좀 간소화가 시행이 됐잖아요. 정확히 24학년도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치고 작년에 들어간 친구들, 이 친구들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목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이제 과목 선택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리나 공학 계열을 지원하려면 물리 원투는 기본적으로 들어줘라. 네. 그래서 이게 경희대학교 얘기니까 근거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뭐 좀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경희대 안 갈 건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자료가 그 자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는 일단 공통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학교든지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조금 그런데 경희대에서도 물리공학 계열을 오려면 원투를 다 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경희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다. 애들이 다 듣고 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신을 봤을 때 어떻게 국어, 영어, 사회보다는 수학과 과학이 우수할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내신들 받아오면 뭐 전 과목 내신은 얼마고 뭐 국영수사관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 아전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더 다게 유리한 걸 따져보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공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 내신이 더 총점이 같다면 우수한 것이 유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대 학생들 사례에서 수학과학 내신만 따로 뽑아서 봤잖아요. 그게 뭐 제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포괄적인 내용들 조금 기본적인 전제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요 과목들 얘기로 들어가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작년에 좀 케어를 했었던 이런저런 뭐 생기부 때 만난 뭐 생활기록 컨설팅 때 만난 친구도 있고 배치 때 만난 친구도 있고 면접 때 만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요 6개 지원 패턴을 보여드린 이유는 학교에 가서 이제 입결을 확인하실 때 보통 이제 뭐 2.3이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주로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내신만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를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죠. 뭐 내신이 2.3인데 생활기록부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뭐 시립대를 중앙대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기록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개인정보라서 그럼 최소한 뭐예요? 그 선배에 6개를 어떻게 썼었고 수시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우리 학교 1년 선배의 입시 결과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별로 다르게 대학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2그룹, 제가 항상 사용하는 말 A, B, C, D 2그룹 있죠. 그 2그룹, 가장 낮은 그룹 일반고의 2.9 초반, 그 다음에 2그룹에서 일반고의 한 2점대 초반, 그러니까 내신 뭐 따지면 한 0.12 정도 차이 나는 거죠. 2점 초반, 2.3은 2.3이고, 이 극초면 2.0, 2.1이니까, 그 친구들이 지원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원 패턴을 가지고 왔고, 근데 이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친구가 상태가 어땠구나라는 걸 일단 보실 수 있는 거죠. 일단 보면 2점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교과 전형은 건대 이상 교과 전형은 묻습니다. 보통 거기까지 1점대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종합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요 왼쪽 친구를 이렇게 쭉 썼는데 과들이 뭐 이제 성대는 이제 당연히
계열을 썼지만 컴공,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여기 전자전기 컴퓨터는 나오기 때문에 자유전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립대 종합으로 전자전기는 최초합을 했고 건국대 종합 자유전공은 추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썼구나 아실 수 있고 오른쪽 친구는 해남대학교 쭉 써서 우선 이제 건국대학 쪽의 컴퓨터가 이제 추합이 됐고 숭실대학 쪽 소프트웨어가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친구는 왜 이 두 친구를 붙여놨냐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물리가 덜 중요한 계열이죠. 공대 안에서도. 이제 뭐 물리 원 정도 들었고 물리 2는 뭐 들어도 좋지만 안 들어도 크게 상관없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좋은 친구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대 안에서도 산업공학, 뭐 산업경영이라는 이름을 있기도 한데 아니면 컴공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이쪽 계열은 물리 2까지는 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 내신을 봤을 때 수학 내신은 괜찮은데 과학 내신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쪽 계열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딱 이렇게 나오죠. 다음,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2그룹 1점대 중후반에 들어갔고 D그룹 광역전하고 1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건 같은 1점대 중후반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내신이 아닌 겁니다. D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친구가 훨씬 좋죠. 한 단계 정도 좋은 거죠. 만일에 이제 이 친구 내신을 왼쪽 2구로 환산을 하자면 이 친구는 이제 1점대 중반 정도 내지는 초중반까지 들어와 있다. 0.3 정도 이상 좋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는 서울대를 쓰죠. 서울대를 썼고 뭐 그럼 이제 왼쪽 친구는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화학 베이스구나. 네,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응용생물 화학 구조 여기도 화학 베이스로 이제 생기부가 잡혀 있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친구는 이제 위에 거를 봐서는 뭐 그냥 전형적으로 이제 소위 그 물리 베이스의 생활 기록부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대 생기부 그리고 이제 논술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를 썼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볼드체는 최초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줄만 가 있는 거는 추합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공대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뭐 물리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처럼 아이고 네, 앞에 보셨던 친구들처럼 일단 수학 베이스로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다. 물론 물리 원정도는 듣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케이스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이쪽은 당연히 물리는 들었죠. 물리 화학이 베이스에 서 물리와 화학 베이스. 근데 이제 화학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우죠. 이쪽은 그냥 전형적으로 이제 물리를 근간으로 삼아서 가는 케이스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트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대체 이런 평가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이화여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학업영역 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지원계열 교과 뭐 이수현랑 지원계열 관련 과목 성취도를 둘 다 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설명의 내용 중에서 뭐 관련 교과는 뭐고 진로 역량은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워라고 하실 때는 이화여대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부분들이 되겠죠. 지원 결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원래 도전적 과정을 감당 노력을 하는. 그래서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뭐 내신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원은 안 듣고 투부터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9등급제 피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가능 많지는 않지만 확통이나 미적분 안 듣고 뭐 바로 그냥 기하로 갔나 뭐 이제 그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그런 요소들은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연대자료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 학과별 교과에서 권장 과목을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특이하거나 뭐 아주 뭐 이상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이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물화생지라고 수물화생이니까 사실 좀 약간 뻔하긴 한데 지구 시스템이나 이제 이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과목에 뭘 들어야 돼요? 지구과학 원투 들어야 되는 거죠. 화학과 가면 당연히 화학 원투 들어야 되고 이런 과목들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질문들 핵심 과목이 권장 과목이 있으면 그럼 핵심 과목만 들으면 되느냐?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합격생들을 보면 특히 최초합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권장 과목도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나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저도 그런 경우 많았었는데, 뭐 원래 메디컬 계열을 가려고 하려다가 뭐 좀 불안해서 좀 낮춰야 돼서 공대를 가야겠다. 근데 물리원은 안 들었다. 뭐 이런 친구들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 간다 했을 때 어쨌든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이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를 못했다면 다르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질문 나오는 거죠. 일반고에서 이제 전문교과 이거 안 열리는데 뭐 열려도 조금 그런데 해서 안 들어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거를 만약에 듣는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다 듣고 순서대로 들어라. 원, 투 듣고 넘어가야지. 뭐 원은 안 듣고 투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투를 건너뛴다라든가 이렇게 듣지는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아 유리하냐? 왜냐하면 이제 보통 특목고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자, 전사고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는 않다. 어쨌든 대다수의 이제 입사관들이 얘기하는 거는 원하고 투하고 꾸준히 들었으면 원, 투 다 들었으면 크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보기에 좀 화려한 느낌이 드는 건 맞죠. 전문교과는 심화 과목이 많은. 그리고 이제 이건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신소재공학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충분히 이수했다. 네. 물리원도 들었고 화학원도 들었고 그다음에 얘가 아마 고급 물리도 듣고 고급 화학도 들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들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듣는 경우가 사실 일반고에서는 흔치는 않죠. 예, 이렇게 과목을 이수했을 때는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심화 수학도 고급 수학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건 일반고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짐작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수학과 과학 내신을 한 번 더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해보면 전과목 내신이 지금 5학기 합쳤을 때 지금 2.7, 2.20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수학 내신이 얼마예요? 2고. 저 과학 내신이 수학은 1.47죠. 기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관련 교과의 내신이 자기 전 과목 내신보다 낮아야 돼. 이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관련 과목들 때문에 전체 내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이쪽이 맞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생활을 해나가는 뭐 남아있는 1, 2학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를 갈 거야 아니면 어쨌든 뭐 신소대를 갈 거야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이 신경 쓰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특도 이 과목 세특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특도 그렇게 되는 거고 국어 영어 사회는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덜 써도 되겠구나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고3이라 거의 내신이 다 나온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수학 내신이 괜찮으니까, 그대로 원래 뭐, 공대를 가도 되겠네? 근데 나 오히려 국어, 영어, 사회 내신이 더 좋은데, 그러면, 공대를 갔을 때 불리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자율전공학부라는 대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전공. 그리고 고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 쪽은 이게 벌써 4년 전에 서울대가 처음 얘기를 시작할 건데, 꽤 인지가 있죠. 어디 관련보를 들어야 되고 어디 못 들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물리학과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 사회통신학과는 물리학이 물리 원투가 필수로 되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대에 있는 다른 같은 공대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다른 이제 뭐 과들은 그렇지는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년 요맘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이제 서울대는 서울교육청 설명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났을 때 기본적으로 어, 생활기록 반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이수 건전 과목이 굉장히 중요했다.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요건 1학년부터는 없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로 과목의 위로 선택 과목의 위력들이 드러나는 거죠. 선택 위력이. 그다음에 그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과목명에 속지 마라. 뭐 5급, 심화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원투 정도만 들으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아까 나왔던 얘기가 연대에서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희망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음, 공동교육 과정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 나온 것들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해줘라라고 그러면 더 좋게 봐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수 권장 과목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수 노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열렸으면 들었어야 할 것이고 이게 보이죠?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가. 그리고 이제 학점을 적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수를 했는가. 그리고 위기에 맞춰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듣고 있다는 거고 너무 이제 진로 선택 위주로 들어서 이제 학점 내신 세탁을 하는 것은 맞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까 사회계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회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 그 핵심 과목이나 이수 과목에 대한 편차를 작년에 이건 자료로 나왔었던 건데 이거 이제 메디컬 계열이잖아요. 다들 관심이 많은 모기스트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이수율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특목고가 약간 이제 착시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얘네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서 뽑혔네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얘네들은 워낙 과목 편성상 꼭 생명 원투가 아니어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수 권장 과목은 사실은 조금 더 일반고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목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크리티컬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성대가 작년에 이제 설명해서 밝힌 자료죠. 전자전기공학부를 했더니 뭐 애들 들은 걸 봤더니 뭐 물리 원투를 이만큼 애들이 들었고 과목별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전기전자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를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무조건. 여기는 어쨌든 물리를 들어야 되는 공대니까 공대에서도. 근데 이제 애들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 지원자 중에서는 이만큼이 들었는데 합격자 중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들었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상대 뭐라 해야겠냐? 야, 물리 안 들어도 전기전자공학 쓰세요. 붙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입학 설명회가 가장 그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고 약간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거예요. 제가 쭉 펼쳐놔서. 자, 앞에서도 보면 어때요? 이건 뭐 의생명 계열이긴 했지만 특목고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듣잖아요, 생명. 파원도 요만큼밖에 안 듣고. 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쪽에 지원을 하고 합격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저랑 5, 60% 정도죠. 그러니까 생명 원도 한 50% 채 안 되고 생명 2는 오히려 한 50% 되고. 근데 그건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떠세요, 여기는? 여기 비슷하죠. 합격생들 보면 여기 물리를 들어야 되는 비율이 한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여기 특목고 애들 많이 뽑혔구나. 라고 오히려 읽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 물리를 안 들어도 뭔가 괜찮은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이잖아요. 일단 전체 내신, 그다음에 관련 교과의 내신, 그다음에 연관 활동, 그다음에 학술 역량, 그다음에 전형별 요소. 그러면 아마 얘네들은 여기 이제 물리를 안 듣고 전기전자공학부 된 애들은 어디서 감점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관련 교과나 전형별 요소에서는 감점을 받았겠죠. 왜? 물리를 안 들었으니까 안 듣고 붙은 애들. 근데 얘네가 그럼 어디서 우위를 가져가면 돼요? 전체 내신이나 아니면 연관 활동이나 아니면 학술 역량이나. 성대가 작년부터 탐구력 강조한 알고 계시죠? 어떤 전형이든. 탐구력이 어디 애들이 세요? 특목고나 전사고 애들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커버가 된 거지. 이거 보시고 다른 거 뭐 그냥 그런데 물리 안 들었으니까 성대 공대 써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성리 이런 얘기도 하죠. 공통과학만 들었는데 공학 계열을 지원해도 되나요? 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상 보시면.
되죠. 지원은 뽑히는 문제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대학 설명회 가시거나 대학 부스에 가면은 일단 다 써보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안 그러시는데 대학에서는 일단 써보라고 해요. 뭐 어차피 요습 중에 하나니까. 뭐 근데 안 되는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가려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권장 과목에서는 어떤 걸 관여하는 얘기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요 얘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뒤에서 보려고 핵심 권장 과목 이외의 과목 중에서 기술 과정, 생활 교양, 뭐 기교, 기타 자체 과목 중에서도 지원 정보 관련 과목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공대는요 기가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계열 가는 애들은 중요하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과목들 잘 챙기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영수 사과만 따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고는 보통 교과 이런 진료과목 충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그래서 충실하게 이수하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걸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고 학생이라면 전문교과 1에 수학과 과학고 옵션 과목이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일반고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계열 관련 성취도 본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방식들도 나와 있죠. 꼭 이런 식으로 뭐 실험 이런 걸 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거 왜 지정했는지는 뭐 지난번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입니다. 다시. 뭐 사례를 봐야 좀 더 감이 오시죠. 이론적인 얘기는 계속 듣는 것보다는. 요거 이제 두 친구인데, 이 그룹 일반고에서 2점대 극 초반, 컴공과 소프트웨어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다음에 이 그룹에서 1점대 중후반, 내신을 조금 줄였죠.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들 봤을 때 제가 기가를 조금 잡았죠. 기가나 정보도 줘야 되는데, 이거 정보 있어요. 여기 보통 1학년 때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뭐 그냥 통합과학만 되게 신경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과목들도 챙겨주셔야 한다. 이 과목 내신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공 계열이기 때문에 요즘 오타가 났는데 뭐 AI라든가 데이터 과학과 여신권 이런 과목들 이수한 거로 좀 나와 있고요.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경영공학 쪽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제 뭐 과제 탐구, 수학 베이스. 과제 탐구도 이제 주로 물리를 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화기라고 얘기하는 그쪽들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과학과제 연구랑 융합과제 연구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나 산업경 같은 친구들은 수학 베이스 과제 탐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실제로 갔던 학과들 나와 있고요. 시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이 만일에 열리지 않는다면 공동교육 과정을 들어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이나 실험과 관련된 과목들로 한번 가보죠. 이번 이제 계속 저 일반고 위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좀 다른 그룹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이 그룹 일반고와 C그룹 자사고 학생들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일단 과목 이수 내역에 제가 과학하고 수학만이 아니라 이것도 잡았습니다. 기가하고 정보도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물화생으로 원을 들었고 화생으로 수를 들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물리투가 여기 있구나. 물리 원투를 들었었고 미적 확동 다른 과목들은 뭐 듣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융합 과학 탐구로 들었죠. 그다음에 오른쪽 친구는 정보과학 기하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고에서도 기본적으로 고급이나 심한 과목을 들을 수는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꼭 반드시 그거를 애써 들으려고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지우고요. 늦게 알려졌나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시만요. 그다음에 요 얘기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진로 선택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왜냐면 요건 이제 ABC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이런 과목도 들었네. 이 과목 어려웠을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오히려 ABC로 나오기 때문에 기초학력 판단이 어렵다는 데서 조금 더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위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에 집중하게 된다? 세특에 집중.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탐구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숫자. 근데 숫자는 뭐 어차피 이건 그 절대평가니까 ABC로만 나올 것이고 그 ABC가 아니라 여기서 소위 말하는 어떠한 주제 탐구를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탐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채팅창 활용하겠습니다. 주제 탐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기부에 적을 때 이렇게 6가지로 적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제목. 이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공계니까 실험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실험이나 조사의 방법과 자료, 뭐를 봤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과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의 의미, 차별성은 무엇인지, 네, 마지막으로 이 활동, 그 활동이 본인에게 준 영향과 변화는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사관들이 하는 얘기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 좀 넘어가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 고급인의 심화 과목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검토를 들으면 충분하다는 얘기 아까 들었었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과목 선택. 그 과에 필요한 과목들은 들어라 일단. 그리고 내신도 잘 받아라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주제 탐구와 진로 탐색 활동을 심화 확장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행 학습을 하지 말자. 그래서 후행 학습 뭐냐면 뭐 저희 뭐 예를 들면 물리 1, 물리 2, 뭐 고급 물리, 뭐 고급 물리라 이제 뭐 물리 실험은 이제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1, 2도 듣지 않거나 빼먹은 상태에서 고급이나 심화과목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고요. 자, 다음 이 심화 탐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한번 좀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탐구력 내지는 탐구 역량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게 그분들은 이제 그 경희대 유튜브에서 요 분은 이제 입사관이고요. 입사관이시고 요 2분은 이제 일선학교 진학 지도생인데 이제 탐구력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결국 이 탐구력은 뭐다? 아, 이것은 수업할 때 세특에 들어가. 그래서 세특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세특은 뭐 학기 말에 학생이 저 이런 거 했어요라고 갔을 때 내는 그걸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자연계 같은 경우 어떤 그럼 이런 심화 탐구나 주제 탐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의 다양성 관점에서 특정한 이론이 있을 때, 뭐, 물론 이제 인문사회 계열도 이론을 배웁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어리라는 것은 이제 자연 계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점 이론이 있을 때 그것을 여기 서 실험하고 적용해서 대안을 찾아 실험.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케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동아리에서 무슨 실험하면 좋아요, 아니면 뭐 어디서 무슨 실험이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뭐 1학년 지금 과탐실에서도 이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관심 있는 분야나 본인이 생각했었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맞을까? 뭐 다른 가설은 불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실험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공대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과 쪽에서는 실험이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도 이제 일반고하고 어쨌든 고교 레벨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 실험을 얼마나 어려운 실험, 쉬운 실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실험 자체를 얼마나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인프라의 차이기도 합니다. 실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험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탐구력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실험을 통해 로 데이터를 이제 1차 자료를 얻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런 실험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얻어놓은 정리해놓은 로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탐구를 하는 2차 자료를 활용한 활동은 괜찮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뭐 너무 뭐 중학교 때 영재원을 사든 실험 수준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관심 주제를 다루는 주제 탐구 수준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으로 예를 들면 뭐 중화적정 실험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중화적정 실험이 워낙 다양하긴 한데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험 정도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뭐 합성 실험들도 많이 하는데 뭐 암모니아 뭐 합성 실험도 하고 뭐 아세트
뭐죠? 아스피린 합성 실험들도 하는데 그 정도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실험 자체에 어떤 레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패한 실험도 유의미하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그럼 정말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생활기록부의 그 매뉴얼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생활기록 써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어 이미 옛날에 사라질 것 같은 용어가 아주 나와요. 소논문, 연구 보고 이게 이제 주제 탐구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고등학생들 수준에서. 근데 이게 작성 가능한 과목들이 있죠. 수학 과제 탐구, 사회문 탐구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 당연히 보고서 연구 논문서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 과제 연구 같은 걸 가지고도 이제 이러면 수학 베이스로 가는 과들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전통적인 이제 과학 베이스로 하는 공대를 가는 친구들은 과학과제 연구나 융합과학 탐구 같은 건 보통 과학과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소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번 학기에 이런 과목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본인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실험 중심의 활동들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수업량 유연화는 이제 1년 지금의 2, 3학년 고2, 고3까지는 이제 이게 가장 저희가 이 학생의 어떤 특성을 캐릭터를 반영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시하는 요소로 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고1들부터는 이게 그냥 자율에 포함돼서 창작적 자율에 포함되어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그는 좀 묻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제 그냥 여기 요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체에서도 뭐를 할 수 있다? 자율탐구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음, 오디오 자율적 상의활동 이렇게 되어 있기 근데 자율만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임의로 하는 건 안 되고 학교에서 같이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창체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니 열심히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1학년들부터는 이제 창체가 이렇게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써준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연화 프로그램은 이제 자율활동 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 3학년들은 뭐 여전히 활동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진로 탐색 활동 경험 이게 창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창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틀린 겁니다. 창체도 중요합니다. 세특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여러 활동 분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역시 그 휴문고 선생님께서 좀 제시해 준 자료인데 계속 좀 말씀을 드려요. 또 사교육 얘기만 너무 드리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요거 이제 컴퓨터 분야 요게 이제 공학에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 뭐 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래밍 계열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공학 분야 여기서는 물리 관련 실험이나 공학 산출물을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탐구 활동의 가장 큰 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뭐 탐구 활동이 뭐가 되는 것이다. 본인의 탐구력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채팅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을 한 다음에 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록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할 때는 그런 6가지 요소로 기록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작년 12월에 서울대에서도 앞으로 28학년도부터 이렇게 바꾼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탐구력 혹은 주제 탐구를 보기 위해서 수행 평가를 내시려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수행 평가는 중요했습니다. 갑자기 이때 중요해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외대부고의 어떤 그 학교 알림위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집필 30, 수행 70. 오히려 이제 이건 내신 반영 비율인데 수행 평가 반영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어, 물론 이제 여기는 점수 차이 많이 안 내니까 변별력은 이쪽이 크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학기 작년 2학기 통합과학 내용이었는데 실험 보고서 작성하기, 묻고 답하기, 자료에서 분석, 질의응답, 수행 평가 좀 몇 번 합니까? 4번을 합니다, 무려. 음.
그래서 요 하나하나 활동들을 가지고 이 생활기록부를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이 실험 보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자, 일단 여기서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생활기록부에 500자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 선택하고 그 과목 잘 내신 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탐구력을 보여주고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뭐 약간 이런 탐구력을 보여주는 데 대안은 뭐냐? 그래서 저는 독서 활동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독서로 넘어가면 독서가 이거 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 여전히 생활기록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경희대, 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23학년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왜? 학생운종합전형 간소화시대 내용을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교과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촉발할 수 있어야 독서입니다. 언제요? 23년부터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독서가 왜 어떻게 중요하냐? 보죠. 근데 여기서 학교 스스로 대학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24년도부터는 대입부터는 대학의 독서 활동 기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생활기록부 뭘 말하는 거예요? 7번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 활동 상황. 이거는 대입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블랭크로 되어 있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얘네 대학 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독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독서가 아니라 뭐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기록되는 상황을 통해 모능하다,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그럼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독서가? 창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이제 그 오로지 뭐만 빠졌어요? 이것만 빠진 겁니다. 이것만 빠진 거고 앞에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독서가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느냐?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못 보셨을 거 다시 정리하면 주제 탐구라는 건 크게 6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채팅창 활용합니다. 제목, 이모, 연구 동기와 분기, 3번 조사, 실험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고, 공법과 자료, 4, 결론과 결과, 5가 뭘까요? 5가 의미, 차별성, 6이 뭐예요? 영향과 단어. 근데 여기서 독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4번에 들어가죠. 아, 3번, 죄송. 그러니까 즉, 실험이나 연구의 방법과 자료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주로 자료에 들어가죠. 이게 책이잖아요. 아, 물론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어디에 관심이 생겨. 그럼 이제 동기와 계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아니면 이번에 이제 산불이 워낙 심각했으니까 산불을 보고 근데 이제 그 방염제 내지는 어쨌든 방염복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생겨서 이것과 관련된 무슨 책을 읽고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방염복에 관심이 이런저런 연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어져 무슨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책은 여기 나와 있는 주로 사실은 이제 2번, 3번, 그다음에 6번 2번, 3번, 6번 같은 데 많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죠. 일종의 레퍼런스로 언급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책들을 보통 약간 여기 잘,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학교 탓이 조금 있죠. 학교에서 야, 책 이름을 써줄 수 없어. 라고 이제 이러신 아직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는 책이 이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책은 또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DBP 하나 이제 그냥 검색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독서 활동이 보통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대학 측에 내가 이런 책들 읽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로서 좀 책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아로리에 올라와 있던 서울대 아이들 약간 케이스들 프로파일 보여드렸잖아요. 좀 넘겨보면.
음, 여기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여기 전형별 요소에서 이게 대부분 책 이름이었잖아요. 가볍게 유체공학, 국문화 자료구조 뭐 이런 것들. 이게 그 7번 독서 항목에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다 창체나 행특이나 뭐 세특이 녹여 있는 책들이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근데 최근엔 그래도 조금 더 어,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긴 해요. 일반고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 활동 충분히 언급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책은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학 일반 뭐 제목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볼트와 노트란 책들.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뭐 7가지 발견이라 그래서 뭐 나사도 있고요. 뭐 여튼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작지만 뭐 펌프도 있고 공학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이제 주제 탐구 활동 하나 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책은 이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 그 책 되게 재밌었어요라고 되게 칭찬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 이제 약간 구글에서 일하는 약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 내용을 요약하면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검색 기록을 보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검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요새 좀 다시 나오면서 표지가 바뀐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 책들도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컴퓨터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산업 경영이나 이쪽 갈 친구들은 또 약간 수학 베이스나 통계 베이스로 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최대한 활용들을 많이 하셔서 또 하나 읽으면 그 다음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얻는 실험이나 실습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연구들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과목 선택과 탐구력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혹시 뭐 오늘 제 플랫폼 통해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두각 통해서 들어오셨으면은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블로그라든가 밴드라든가 유튜브 등을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입을 해 두시면 아마 제가 진행하는 또 다양한 설명회들을 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두각에서는 제가 월 1회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은 제가 매주 매번 다른 주제로 좀 설명회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 중간고사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거는 뭐 시들하지만 이렇게 제가 개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컨설팅이라고 해서 뭐 이런 내가 지금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런 이대로 가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른 과를 좀 노려봐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기부 상태와 내신 가지고 지금 가고 싶은 학종 기준 학교들 괜찮은지 점검하는 그다음에 아니면 플랜 B는 뭔가 그런 것들 지금 주로 이제 사실은 뭐 지난 겨울에 제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좀 걱정스러워 다시 연락 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90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설계 컨설팅이라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주제 선택을 했고 저 과목 선택을 했으니까 이번 학기는 근데 그럽니다. 아까 말씀 뭐 수학, 과학 세특이 더 중요하다, 수행이 더 중요하다 말했었는데 뭐 수행이나 이제 이런 것도 대충 지금 가이드는 학교에서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 입시적으로 그런 게 이제 걱정되실 때는 제가 아이템하고 뭐 항목별 아이템하고 1차적인 그냥 가장 기초적인 자료, 뭐 책일 수도 있고 뭐 무프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간단한 보고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그런 설계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하시기가 좀 이제 4월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학기 뭐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이제 이 수행들이 몰아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뭐 이번 주까지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5월 첫 주 정도 예약을 잡아두시면 그때 좀 수행의 달인 5월 달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 관리는 제가 하고 있는 어쨌든 심화 프로그램은 지금 자리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제 밴드니까 가입해 두시면 제 다른 설명회나 뭐 프로그램 또 자료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 생기부 특강을 통해서 뭐 일단은 굳이 1대1 컨설팅이 아니어도 좀 학생들에게 이제 특강을 통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성탄절날 일단 생기부 기재 특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날 연휴에 일단 생기부 이제 수행평가 이런 보고서 작성법을 기본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뭐 어린이날 그때 5월 첫 주 연휴에는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특강을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국악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공지를 통해서 또 안내 받으시면 조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은 DM이나 채팅창으로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생기부, 공학계열 이렇게 키워드가 잡히긴 했지만 뭐 이거 외에도 뭐 입시 전반에 대해서 뭐 내신이라든지 아니 뭐 메디컬 계열이라든지 아니 뭐 혹시 뭐 문과라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질문들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이 아니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무전공은 서울대 자유전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당연히 공학 계열 진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제가 전기전자라고 들었어요. 예. 가능한데 다만 서울대 자유전공은 지금 이제 작년에 여기저기 생긴 그런 무전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학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일단 생기부 자체가 더 핀포인트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기존 전공으로 뭔가 포섭할 수 없는 설계 전공을 위주로 일단은 설계 전공을 원하는 친구들을 뽑으려는 게 학과의 개설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생겼으니까요. 소프트웨어 활동이요? 소프트웨어 활동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아무래도 흔치 않은 경우가 기억에 남긴 하는데, 일단 정보나 보안 쪽, 암호, 이런 거 했던 친구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예, 또 보통 학과들이 또 하나의 약간 트랙으로 매니아틱한 친구들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코딩들 활용해서 뭐 게임을 만들어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자율주행 쪽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뭐 로봇 이쪽들도 많이 하죠. 로봇 경진대 같은 데서. 그런 류가 약간 좀 보편적인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고요. 주행이나. 그 다음에는 뭐 코딩 유형한 게임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보나 보안, 암호 이쪽이 많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점수를 구분해서 평가되지는 않나요? 네, 아마 고려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닫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교의 소속 학교의 수준이 중요한 거죠. 이 학교가 어쨌든 내신 따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인가 어려운 학교인가. 만약 어려운 학교라면 이제 그런 이제 문을 연 것들이 감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근데 만약 내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라고 한다면 뭐 굳이 거기가 감안되지 고려되지는 않을 거예요. 의대 관련 도서는 뭐 너무 많아서요. 일단 리스트 자체도 많고 뭐 네이버에 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의대 관련 책이라는 게 어떤 그 자체보다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어,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장기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고개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허브 역할을 해서 그다음에 약간 스포크식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의대 관련 정서는 이거는 이제 따로 있다기보다 워낙 많아서 그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지난 의대 설명회 때 저도 메디컬 요걸 했기 때문에 그때 추천해서 책은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약간 영국 관련 케이스였는데 이제 왕진을 다니던 시절에 그런 이제 의사들의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약간 공통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전공 관련성이 이제 이게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오늘 공대 얘기니까 수학하고 과학 과목에서 활동이 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당연히 수학과 과학 관련된 책이겠죠, 그죠? 이제 이게 뭐 몇 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사실은 책이 하나씩은 끼어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단순히 봤을 때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에 두 번씩 승급에 들어가는 게 500자리 적었을 때부터 두 활동 정도를 적어 주시잖아요. 두 개 활동 정도로. 그럼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정도 책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제 그거는 본인이 수강하는 수학 과목에 달려 있긴 한데, 뭐 1학년 기준 보자면 1학년 때 보통 수학하고 수학 상하하고 통합과학하고 뭐 과탐시 같은 거 들으니까 그럼 네 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보안학과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모든 대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게 제일 이제 우리가 보통 서열적으로 봤을 때 중앙대가 제일 높을 거예요. 이과 이런 명칭으로 있는 과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위는 뭐 어딜 써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그 듬성듬성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과랑 같이 쓰죠.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컴공이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명 쪽으로는 학생들이 의대 지향할 때 쭉 듣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생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상대적인 중요성 그런데 요새도 근데 물리 원 정도까지는 다 듣고 가는 거예요. 고3 컴공 준비하는데 수학 내신이 2등급이다. 고대를 근데 이게 그래서 고대도 예를 들어 추천으로 쓰실 거면 성공이 한 1.56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등급 이거는 안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전체 내신 맞으면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추천이면 그럴 거고. 이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학교마다 고대를 갈 수 있는 내신대가 다르잖아요. 입결 컷이 예를 들어 연구하고 보면은 뭐 4점대도 가고 5점대도 갔다 소문이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2등급이 다시 유불리라고 말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과목 내신보다 수학 내신이 많이 떨어지면 그건 일단 불리하다고 보셔야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남권 학교에서는 내신 따지기가 어려운데 과목 표준 편차도 작지 않은데 이거는 저건가? 공개로 주셨으니까 강남권 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정확히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중대국어라고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교가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라는 건 사실은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구체학교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학교라고 치자면 저희가 이제 뭐 휘문고, 중동고 뭐 이런 뭐 단대고 이런 학교들하고 이 학교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학교 자체가 아니라 대학이 보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중대부고라든가 양재고라든가 양재고 서초군가요 어쨌든 뭐 인광여고라든가를 같은 급으로 저희가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정도는 존재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는 네, 한 개과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왜 하나밖에 없어요, 못 넣어요. 네. 직윤이든 일반이든. 의대 희망 고인데 생원을 수강하면서 공동교육 과정으로 고급 생명을 신청했는데 이게 아마 평가에 의미가 없는 건가요? 찾아봐도 아 이거는 동시 수강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듣는 것까지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행 학습이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 고급 생명을 들은 다음에 뭐 생명도 듣고 이렇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탐구에 들어가는 책의 수준도 중요한 걸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거는 중요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피하라고 얘기하는 책들은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입문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 뭐 의사가 말하는 뭐 PD가 말하는 뭐 PD 뭐 이런 책들은 조금 탐구에 들어갈 만한 책들은 아카데미카 책들은 아니죠. 진로는 몰라도 생각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어디
세개 정도 했다. 무시상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주신 거죠. 공통과학이나 정력학 관련 생기부는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심화 탐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좀 다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명 계열이 많이 보이는 생기부는 25년 입시에서 공대는 어려웠나요? 점점 전공 적합성은 적게 보는 건지요? 이거는 좀 논쟁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 첨단 융합학부요. 여기에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바이오 여기가 이제 의공학 쪽하고 서울에 의공학과가 없잖아요. 의공학하고 여기 생명신약 쪽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사이즈 입시 공학적으로 봐도 사이즈도 크고 어쨌든 생명 쪽 전공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가면 뭐 좀 뭐라 그럴까 홀대를 덜 하겠지라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많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과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대에서 우리는 물리 안 들은 애들 뽑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제가 약간 채팅창 활용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생명 계열 위주로 생기가 돼 있다. 근데 공대에 온다. 그럼 어디서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과목 선택하고 에서는 감점이 나오겠죠. 근데 대체로 생명 계열 쪽 준비했던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잖아요. 의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어디서 건 우수해요? 내신이라든지 뭐 일단 그런 학술 역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연관 활동이라든지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상대적 이점이 있죠. 뭐 제가 뭐 공대 애들이 뭐 의대 간 애들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 적합성이나 이런 깎이는 항목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정보적 가성 면에서 깎일 수 있겠지만 뭐 전체 내시라든지 뭐 관련 요건 이런 이제 어떤 정량적 요소의 우수성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학생 개인의 역량이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겠죠. 서울대 뭐 의대를 준비하는 애가 뭐 걔가 뭐 이제 다른 데 공대 가진 않겠지만 그냥 공대를 쭉 가려던 애들보다는 상대 전반적으로 우수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걸 말씀드리겠다. 첨단융합분이다. 그래서 별로 홀대가 없었고요. 잘 조선해양공학과 이제 이런 데 들어왔을 때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그런 애가 안 나오긴 했는데 생기부가 생명 위주로 돼 있다. 근데 예를 들어 내신이 뭐 1.1이다. 아니면 수과학이다 뭐 1.0이다. 그럼 걔를 안 뽑을까요? 생명 내시고 생기부라고 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수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생물적이면 공대에선 불리하겠죠. 많이 왔네요. 과학시수가 2단위랑 3단위랑 시수가 2단위인 게 불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생각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네요. 2단위나 3단위보다 불리한가? 음.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과목을 그만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과목 수가 늘어나 전체 이수 단위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생활기록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과목별로 500자가 주어지는 거니까 단위수가 아니라. 약대 희망인데 화생은 듣는데 물리는 선택 안 해도 될까요? 나중에 공대로 전환하실 일이 없다면요.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워낙 많이 봐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요새 의대 가는 친구들도 물리 완전 다 듣는 경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학종 물리 원정도 그러니까 화생지보다는 물화생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고1 일반 과목과 물리 2에 해당하는 전문기과 이수 연계성 중. 제가 이 말씀 이해를 못했거든요. 고1 일반 과목에는 어차피 통합과학밖에 없지 않나요? 이건 다시 좀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아, 이 같은 이유구나.
그러니까 약대까지는 안 들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물리 안 들으면 틀을 쓰는 과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3개 듣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물화생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1학년들한테. 희망 전공 분야가 미정인 경우에 2학년 생기부는 넓게 쓴다? 어, 아니요. 저는 반대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좁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현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학기치 생기부를 가지고 경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첨단 융합 이건 좀 이제 어쨌든 뭐 공대 중에 요새 뭐 컴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컴공이라고 가정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요. 근데 어떤 애는 뭐 1학년 땐 그렇다 치고 어쨌든 3학기가 컴공 쪽으로 컴공 그러니까 공대 물리라고 지금 수학과 물리 베이스로 이제 활동이 쫙 잡혀 있어요. 거기 더 신경을 쓴 생기부가 있고 어떤 애는 뭐 생명률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넓게 가다가 3학 1학기에 이제 물리 수학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세 학기치가 있는 애가 유리할 거잖아요. 양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2학년부터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두 개의 과목 중. 이 말씀. 이제 그 쪼개져서 1, 2로 1학년 때. 음.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과목들도 쪼개지긴 했는데, 이제 진도에 따라 쪼개진 거긴 한데, 뭐 어차피 이제 어느 부분이 파트인지 연결은 되는 거라서, 네. 이제 물화생제 개념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연계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 챕터별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건 제가 보낸 거구나.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세트 자체가, 근데, 음, 이 학교면, 제가 학교를 바뀔 수가 없어. 이 학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학교 생기부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질문 나왔네. 의학팀 메디컬 계열일 경우에 지구과학을 들어서 1등을 받았고, 물리를 들어서 2등을 받으면 어떤 게 좋게 평가할까요? 정답은요, 물리를 듣고 1등급을 받아야겠죠. 예, 그게 되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보자면, 지구과학 1등급, 물리 2등급이라고 한다면, 저는 물리 2등급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굳이 이 중에서 골라야 한다. 오늘까지. 쪼개진 물투를 다 들어야 하느냐? 음, 그러니까 이거 뭐 선택의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고급이나 시바로 넘어가지 않는 한 일단은 둘 다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이거 여름에 좀 고민될 수 있는 문제겠네요, 나중에. 2질문이 특목고는 제가 이건 이걸 될거 특목고는 이수 과목으로 타 고등학교 생기와 차이가 난다는데 광저고나 우수일반고가 그게 특점이 없으면 차이가 보이겠느냐? 제 생각에 특목고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과에서는 연과고는. 네. 그러니까 외고국제고는 사실은 따라갈 수 있는 일반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목고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별이 될 거고요. 특목고랑 전사고는 약간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물론 전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위 입시 시험 좋은 전사고들은 그렇습니다.
물화생은 2학점짜리로 돼 있고, 또 국어 영어 5학점이고, 물화생이 3학점이고, 이거는 불리하겠네요. 물화생 2학점만큼 불리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선택 과목 들으실 때 만약 가능하다면, 과학수 선택 과목을 더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방문 진로 탐색은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서 만나보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생활기록부 진로란에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해야죠. 네. 아카데믹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탐색 노력에 들어가고 어쨌든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뭐 코로나 전반에도 대원해고나 이런 데서 이거 했기 때문에 좀 생기부 차별화될 요소였거든요.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카이스트가 이 외부 활동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좀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일반고 대비 우수일반고 혹은 광자고 그러니까 이게 우수일반고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그냥 이제 저희가 학원이 두 가지 대치동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단대부고나 숙명여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지간한 광자고랑은 차이가 없죠. 근데 전사고랑은 게임이 안 되겠죠.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일반고는 이제 그런 일반고 빼고 이제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사실 서울 밖으로 나가면 일반고들이 정말 네 이제 뭐 사실 단대보거나 숙명여고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반고 생기부들이 존재를 또 하거든요. 거기랑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동사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메디컬 계열이나 사회복지 계열이나 교사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시간 수를 챙길 필요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오늘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까 제가 네, 여기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